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예스24가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532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 10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스24는 이제 온라인 서점 부분에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유통 산업도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유통이나 도서 산업을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온라인 서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영화 티켓 같은 이런 이제 예매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분야, 이 엔터 사업 분야의 전반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지만, 백신이 보편화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는 다시 또 좀 안 좋았던 게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연이나 영화 예매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이제 전자책 서비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전자책이나 이런 부분들, 웹소설이나 이런 이제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보시면은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이 나왔었던 이런 부분들의 요인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한 기업,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가 좀 재평가되는 시기가 작년 이제 그 9월에서 10월 사이였던 거죠.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를 시장에서 좀 알아주기 시작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 1.97%를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작년에 어느 정도 좀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 현재는 1.4% 수준까지 지분이 좀 낮아졌습니다. 지분을 판 이유는 재무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 매각을 했다라고 하고요. 현재는 1.4%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는 아직 상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장이 되지는 않았는데 올 하반기에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만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내 시장에서 이 비상장 기업들이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장 기대감에 상장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마켓컬리도 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국내 시장의 관련 수혜주들이 들고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나무도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그 두나무 상장에 따른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이제 최대 게임 업체죠.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게임 업체가 이제 또 상장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이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란 말이죠. 어떤 특정 기업이 상장한다? 그럼 그 상장 기대감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이 나오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현상들이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 시기에도 또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예스24나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 이제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따로 비상장 기업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확인을 실시간으로 하실 수 없을 수 있는데, 이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에 가시면 비상장 기업의 시세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되겠고, 오늘 이제 83,500원 정도의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지금 이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세요. 34조 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에서. 그럼 이제 상장하게 되면은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한 40조 원 이상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34조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이 1.4%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제가 30조 원 기준으로 4,200억 원의 지분 가치거든요. 30조 원 기준으로 4조 원이 최근에 또 올라가면서 4조 원 정도의 가치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이 지분 가치가 4,200억 이상의 또 가치가 생긴 거겠죠. 이 4,200억 이상의 평가를 갖고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분 가치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시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후에 또 상장할 때 가치를 높게 평가받으면 받을수록 이 지분의 가치는 계속해서 증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의 지분 가치가 현재는 4,2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장외시장 기준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스24는 그래도 주가가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차트나 이런 것들이 올려놓고 이렇게 좀 옆으로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 관리가 좀 돼야 나중에 또 슈팅이 나올 때 이제 또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스24의 가격적인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12,500원이 이 종목의 기준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기준인 거죠. 이 12,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 흐름들이 완전히 이렇게 또 쭉 쳐박아 버리거든요. 쳐박았다 물론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12,500원을 지키면서 하나의 이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힘을 잘 응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12월 달부터는 고점도 낮아지고 좀 저점도 낮아지는 그런 이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 12월이면 요때죠. 이 시점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는 이런 이제 모습들도 있었어요. 이런 이제 모습들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여기서 한 3개월 정도의 3, 4개월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쳤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3, 4개월 동안 맨날 떨어지고 반등 조금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조금 나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을 때의 기술적인 반등 자리를 추세선 하단 정도로 잡고 기술적인 저항 자리를 추세선 상단으로 잡는데, 이 흐름이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을 하다가 12,500원을 깨지지 않고 이전 저점에서 좀 돌아가면서 이런 쌍바닥의 형태를 보여준 거죠. 이전 저점인 12,500원을 깨지지 않고 들었다가 눌렀다가 돌리면서 이런 쌍바닥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 하락 흐름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이 위로 넘어서 버린 겁니다. 쭉 넘어섭니다. 그죠? 넘어서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락 흐름에서 추세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전처럼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은 형태가 아니라 상승은 크고 조정은 짧고 상승은 크고 조정은 짧은 형태의 이제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추세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 이후로 그때 이제 기준가가 한 14,000원 정도였는데 다행히 14,000원을 기점으로 차곡차곡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만약에 주가가 단기적인 저항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이제 18,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좀 저항대라고 보고 있는데,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18,000원대가 앞으로 새로운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약에 보인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기준가가 이제 이전에는 12,500원이었다면 이제는 18,000원으로 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18,000원이 단기적인 좀 저항대로서 올라갈 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빠졌어요. 어제는 한 2.5% 정도 빠졌는데 오늘 또 한 7%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일단 이 예스24의 방향이 단기 상방이잖아요. 5일선이 우상향하고 10일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그냥 가격이 좀 빠졌을 뿐인 거지 방향성 자체는 단기 상방을 잘 유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에 또 오늘 회복이 또 빠른 거겠죠. 그리고 어제 하락은 했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없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빠진 거지 수급적인 이탈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잠시 숨고르기였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 이전에 올라갈 때의 매수의 거래량 쉬었다가 올라갈 때의 매수의 거래량 근데 떨어지고 횡보하면서 거래량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의 수급적인 부분들도 여전히 건재하다. 오늘도 역시나 건재한 모습이죠. 거래량이 좀 더 많이 터지면 좋겠죠. 그래야 18,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수급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다. 특별할 거 없이 올라가면서만 거래량이 터지고 하락하고 횡보하는데 거래량 안 나오고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지고 이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의 형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재차 18,000원대의 저항대 돌파나 이런 것들을 또 시도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카카오뱅크의 상장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정도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다면 카카오뱅크 상장 전에 주가에 한번 또다시 작년 10월, 9월, 10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재평가받는 그런 이제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8,000원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예스24는 글쎄요 종가 기준으로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18,000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추세 추종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즉 어디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라 얼마 안 깨지면 들고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 18,000원대 이상으로 좀 넘어가서 안착되는 흐름 속에서 신규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신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18,000원 돌파 이후에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재는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겠죠. 보유자분들의 영역 속에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가운데 18,000원대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못하면 일부 비중을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부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뭔가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를 믿고 가시는 분들은 결국에 또 시간과의 문제인 거니까 이걸 이제 돌파하는 게 또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인내하고 또 가봐야 되겠죠. 아까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가 4,200억 이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예스24의 시가총액이 2,800억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보다도 예스24의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쉽게 예스24가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의 주도하에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고 들어오긴 들어와도 거의 단타죠. 그래서 보시면 하루 들어오고 다음날 나가고 하루 들어오고 이틀에 걸쳐서 나가는 이런 이제 단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신들과 연기금 외인들의 수급에서 주가 상승의 포인트를 좀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보시고 대응 전략이나 전략을 세워보시고 수립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예스24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 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